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2026년 4월, 삼성전자 직원 무려 4만 명이 8차선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장장 18일간의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네, 정말 한국 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면이었죠. 그렇죠. 게다가 그들이 회사에 청구한 금액이 자그마치 45조 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뉴스 나오면 주가는 폭락하고 경영진은 막 패닉에 빠져서 당장 협상 테이블로 달려가야 맞잖아요. 상식적인 자본주의 위기 대응 공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날 시장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환호성을 지르면서 주가를 쫙 밀어 올렸고요. 게다가 최고 경영진은 협상 대신에 평택에 있는 20조 원짜리 최신 공장 설비를 모조리 뜯어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네, 우리가 알던 룰이 현장에서 완벽하게 해체된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자본, 그리고 기술, 또 인간의 노동력이 충돌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파동을 만들어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여러 경제 매체와 기술 분석 자료들을 보면요. 이 창사 55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가격을 흔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미래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꿔놓고 있거든요. 네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시장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의 분석 기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 양쪽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게 절대 아니죠. 맞아요. 저희는 철저히 팩트와 데이터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본시장의 시선, 그리고 기술적 대전환의 맥락만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 엄청난 숫자, 45조 원짜리 청구서 이야기부터 해보죠. 반도체 인력의 과반인 7만 4천 명의 노조가 대체 무슨 근거로 이 금액을 요구한 겁니까? 핵심은 성과급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 그리고 성과급 상한선을 아예 폐지할 것. 와, 영업이익이 15%요? 네, 자료를 보면 2026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가 약 300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여기서 15%를 계산하면 딱 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어우, 그걸 조합원 수로 단순하게 나눠봐도 1인당 수억 원씩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라는 거잖아요. 기업 역사상 진짜 유례 없는 규모네요. 그렇죠. 근데 또 노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도 나름의 명분이 있긴 했습니다. 지난번 반도체 혹한기 때 그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엔지니어들이 진짜 밤낮 없이 라인에 매달려서 수요를 끌어올렸잖아요. 맞아요. 그 결과가 숫자로 증명되기도 했고요. 2020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755% 폭등한 57조 2천억 원이었으니까요. 네네. 역대 최대 실적을 냈으니까 그 과실을 나누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였던 거죠. 게다가 HBM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SK 하이닉스는 이미 성과급 상한이 없다는 점도 강력한 비교 대상이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산업군에서 일하는데 보상이 극단적으로 차이 나면 인재 유출 막기 힘들다는 위기감도 작용했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측이랑 시장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요구가 터져나온 타이밍이 정말 최대의 패착이었습니다. 숫자로 찍힌 1분기 실적은 화려해 보였지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 지형도로 보면 삼성이 창사 이래 가장 위태로운 전쟁을 치르던 시점이었거든요. 밖으로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0%를 장악한 TSMC에 밀리고 있고 안으로는 HBM 기술 격차 좁혀야 하고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팀이 결승전에서 지고 있어서 구단주랑 팬들은 막 다음 시즌 위해 훈련장부터 새로 지어야 한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네, 구르는데 선수들은 저번 경기에서 골 넣었으니까 당장 우승 상금부터 나누자고 요구하는 딱 그런 상황인 거네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시장이 이 요구를 왜 그렇게 차갑게 받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AI 슈퍼사이클 타서 돈은 벌고 있지만 그건 시장 파이가 커진 덕분이지 삼성이 기술 초격차를 회복한 게 아니라는 냉정한 평가가 있었거든요. 장기 생존을 위해 투자할 시기에 현금을 그렇게 소진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생깁니다. 보통 노조의 가장 큰 무기가 사회적 공감대잖아요. 네, 여론의 지지가 필수적이죠. 근데 7만 4천 명이라는 거대 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냈는데 여론 반응이 싸늘하다 못해 되게 적대적이었어요.
특히 500만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선 기록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리스크와 보상의 비대칭성에 대한 깊은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 입장은 명확했어요. 주가가 반토막 나는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원금 손실 리스크를 감수하며 회사를 버틴 건 자신들이다 이거죠. 네네. 근데 적자일 때 고통 분담 안 하던 노조가 흑자로 돌아서자마자 45조 원을 독식하려 하니까 강한 반발이 터져나온 겁니다. 아예 파업 반대 맞불 집회까지 열렸으니까요. 리스크는 주주가 지고 열매는 노조가 가져간다. 이건 진짜 주주들 입장에선 분노할 만하네요. 게다가 직원들 평균 연봉이 이미 1억 3천만 원이 넘어서 국내 상위 5% 안에 드는 상황이었잖아요. 2030 취준생들 눈에는 기득권의 파이 키우기로 보였을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몇 가지 전술적 오판도 겹쳤습니다. 집회에서 이재용 회장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밟거나 총수 자택 앞인 한남동에서 압박성 집회를 신고한 행위들이요. 아, 맞아요. 그건 임금협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사적 모욕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이었죠. 중도 여론마저 등 돌리게 만든 자충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도덕성에 흠집내는 치명적인 내부 문제도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유포 의혹 기억나시죠? 아, 그 노조 가입 여부 분류해서 사내 메신저에 돌렸다는 거요? 그것도 문제였지만 저는 자료 보면서 제일 뼈 아팠던 게 바로 노노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조원들끼리 싸움이 난 거잖아요. 네. 반도체 부문 구조상 필연적인 갈등이었어요. 흑자내는 메모리 사업부도 있지만 시스템 SI랑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거든요. 문제는 파운드리 부문이 2023년에만 무려 14조 원대 적자를 냈다는 겁니다. 와, 14조 원 적자요? 근데 노조 요구대로 영업이익 15%를 일괄 지급하면 그 엄청난 적자를 낸 부서 직원들까지 수억 원씩 성과급을 받게 되는 구조였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흑자 내려고 밤낮 없이 구른 메모리 쪽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무임승차인 거죠. 우리가 번 돈으로 왜 저쪽까지 챙겨주냐. 공정성 시비가 폭발한 겁니다. 진짜 1980년대식의 획일적인 투쟁 방식이 2026년 대중의 눈높이랑 조직 문화에 완전히 엇박자가 난 거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사태의 가장 기묘한 투자자들의 역설적인 반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금융시장에 진짜 냉혹한 얼굴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파업 결의 당일에 4만 명이 거리에 나섰고 18일간 라인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회사 심장에 멈는 거니까 엄청난 악재잖아요. 당연하죠. 정상적이라면 주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시장이 이걸 단기 호재로 계산했다는 건데 대체 어떤 논리인가요? 절실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었습니다. 당일 야간 교대 생산 실적만 이미 18.4%가 감소했어요. 18일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20조에서 30조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생기고 글로벌 디램 공급의 3에서 4%가 증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안 그래도 ASA 때문에 칩 하나가 아쉬운 슈퍼사이클인데 세계 1위 공급이 막히니까 시장 전체에 메모리 가격이 폭등할 거라는 계산이었군요. 맞습니다. 가격 상승 압력이라는 호재로 해석해버린 거죠. 게다가 반도체 ETF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이 멈추면 HBM을 주도하는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반사이익을 보게 됩니다. 하이닉스 수익성에 이미 TSMC 능가할 정도였는데 단가 협상력이 더 높아지는 거네요. 고객사들은 웃돈 주고서라도 물량 확보해야 할 테니까요. 그렇죠. 삼성의 위기가 경쟁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기이한 지렛대가 된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듣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텐 단기 파티일지 몰라도 삼성전자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장기적인 재앙 아닙니까? 2020년 하반기에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이 기다리는 HBM4 물량 납기일이 코앞이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사측이 파업을 맞닥뜨렸을 때 느낀 진짜 공포죠. 반도체 팹은 24시간 연속 공정입니다. 파업으로 가동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라인에 물려있던 웨이퍼는 전부 폐기해야 해요. 전부 다요? 네. 그리고 다시 수율 정상화하는데 최대 석 달치 작업과 시간이 통째로 증발해버립니다. 와, 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AI 시대에서 3개월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영영 도태되는 거 아닌가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큰손 고객사들이 의리 지킨다고 삼성을 기다려줄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사 한 번 뺏기면 다시 찾아오기 불가능하죠. 경영진 입장에서는 45조 원 달라는 요구보다 단 한 번의 납기 지연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가 완전히 박살나는 꼴이 위험이 훨씬
훨씬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경영진이 협상 테이블 대신 설계도를 펼치고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갈단이 나오는 거군요. 이번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죠. 20조 원짜리 설비 철거 사건이요. 네, 이재용 회장이 평택 공장에 갓 완공된 최신 설비 20조 원어치를 매몰 비용으로 던져버리고 전부 뜯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니, 포장도 다 안 뜯은 걸 왜 다 버린 겁니까? 구리선 시대의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고 빛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AI 시대에 폭발적인 데이터 전송량을 기존 구리선으로 감당하려다 보니 엄청난 발열과 신호저하가 생겼거든요. 아, 그니까 기존 구리선이 꽉 막힌 퇴근길에 매연 뿜으며 달리는 트럭이라면 아예 길 자체를 빛으로 날아가는 진공 튜브로 바꿔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유리기판과 실리콘 포토넥스 잔원입니다. 빛으로 전송하면 전기적 저항과 발열이 제로가 되니까요. 20조를 벌어서라도 여기서 패러다임을 안 바꾸면 영원히 TSMC를 꺾을 수 없다고 본 거죠. 와, 근데 저는 이 자료 파고들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20조 원어치 구리선 설비를 뜯어내서 텅 비어버린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과연 뭐가 채워졌냐는 거죠. 네, 파업이 길어질수록 사측은 아주 조용하고 공격적으로 무인 자동화 로드맵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었습니다. 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하고 테슬라 옵티머스나 BMW 공장에 들어간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처럼 AI 무인 감독 시스템을 쫙 깔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태의 진짜 본질입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원래 인간 노동자를 로봇으로 교체하는 막대한 투자 안건을 통과시킬 때 가장 큰 걸림돌이 가성비였거든요. 아, 그렇죠. 로봇 도입 초기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요. 네, 그런데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18일간 20조에서 30조 원의 손실이 확정돼 버렸잖아요. 이 순간 가성비가 완벽하게 역전된 겁니다. 와, 맙소사. 파업 누적 손실액이 로봇 도입 비용을 넘어서 버린 거네요. 노조의 파업이 경영진한테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 서류의 도장을 찍어준 셈이 된 겁니다. 정확합니다. 인간을 어르고 달래는 유지 비용보다 조 단위 투자해서 로봇으로 갈아치우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싸게 먹힌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게다가 로봇은 분평도 안 하고 파업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반도체 클린룸 특수성도 있잖아요. 머리카락, 피부 각질, 사람 숨결이 제일 치명적인 오염물질인데 로봇으로 바꾸면 수율 자체도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네. 경영진은 이번 갈등을 타협으로 풀려던 게 아닙니다. 아예 갈등을 일으키는 변수, 즉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돌발 행동 자체를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해버린 겁니다. 와, 정말 무섭고 서늘한 결말입니다. 45조 원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쥐고 있다고 믿었던 노조가 거리를 점거한 동안 자본은 조용히 엑셀을 돌려서 스스로를 로봇으로 교체하는 미래 설계도를 완성한 거잖아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낡은 방식의 투쟁이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로봇 기술과 자본의 결단력을 만나서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워버렸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요. 저희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이건 단지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네, 노동과 자본, 기술이 충돌하는 전 세계 제조업 현장의 미래이기도 하죠. 네, 완벽한 효율을 자랑하는 무인 공장의 시대가 오면 기업은 파업의 공포에서 영원히 해방되겠죠. 하지만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중산층의 삶을 일구던 수만 명의 일자리가 전부 로봇으로 대체된다면 과연 그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서 쏟아내는 최첨단 제품들은 대체 누가 무슨 돈으로 사게 될까요? 네, 정말 묵직한 고민거리입니다. 기술이 노동을 완전히 이겨버리고 소비 기반마저 지워버릴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 인간만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 이면의 미래를 사색해보는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